먼저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몇 개 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때 어디들 많이 가시나요? 카페요. 카페에 가서 차를 먹고 또 밥집이요. 밥을 먹고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. 가나? 눈물. 그러면 뭐 어디를 가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고요. 걱정남이죠 이거. 영화관이요. 그렇죠. 영화관 자주 가시지 않나요? 못 가요. 갈 때도 있죠. 그 주로 영화관 가면 어디로 가시나요? 메가박스요. 메가박스나 필름포럼. CGV. CGV, 필름포럼 잘 안 가잖아요. 네 맞아요. 영화극장. 아무튼 주로 멀티플렉스에 많이 가게 되잖아요. 왜냐면 멀티플렉스에서 하는 영화들이 주로 인기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보고 보기도 편하고, 그런데 극장이 몇 번 가다 보면은 멀티플렉스에 맨날 똑같은 영화밖에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데이트를 좀 하다 보면은 진짜 영화를 볼 게 없어요. 가면 이거 아니면 뭐 이상한 좀 지난 영화나 재미없는 영화 혹은 다 아이언맨 이렇게 틀어버리는 와중에 영화를 좀 보기 어려운데, 그래서 오늘 제 발표는 이런 좀 큰 영화들 말고 좀 다양한 영화, 좀 작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를 그런 영화들 뭔지 소개를 하고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 그래서 흔히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은 독립영화, 인디영화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면서 좀 영화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사전적인 정의로는 독립영화는 기존의 상업영화에 의존하지 않고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제작된 영화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인디영화, 독립영화의 정의가 CGV나 메가박스 같은 좀 큰 극장에서 개봉되지 않은 영화들을 좀 총칭해서 부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거창한 이런 명칭들보다는 좀 배급사들의 힘이 약해서, 그러니까 뭐 CJ나 뭐 롯데나 뭐 쇼박스 이런 거대 배급사의 힘을 빌리지 않고 좀 충분히 대중적인 영화들일 수도 있지만 대중에게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영화들을 우리는 주로 독립영화나 인디영화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, 이런 영화들도 어렵다면 어려운 영화들도 있지만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하고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재밌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, 우리 학교 주변에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극장들을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아트하우스 모모입니다. 이거 극장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광화문이요. 광화문은 아니고 이대 안에 있는 극장인데요. 그렇군요. 일단 생긴 거는 이게 매표소인데 깔끔하게 생겼죠. 우와. 들어가면 이게 뭐 카페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이대 ECC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티켓을 여기서 끊고 이쪽에가 이제 그 상영관인데, 이런 식으로 한 2개 정도, 2개가 있는 극장입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대 ECC는 어디인지 아시죠? 이대 들어가면 있는 굉장히 큰 그 휘황찬란한 그 ECC에 위치한 극장이고, 이 극장의 장점은 좀 아까 보셨다시피 좀 깨끗하고 사람이 많지 않아서 좀 조용한 분위기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접근성이 굉장히, 우리 학교를 이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요. 그래서 수업 끝나고 영화 보러 가기 좀 굉장히 좋은 극장에서 저도 굉장히 많이 가본 극장이고, 또 상영관이 좀 작고 아담해서 사람도 많지 않아서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여기저기하게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 영화관의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모르겠어요. 저랑 몇몇 친구들은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, 영화를 디지털로 상영했을 때 약간 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 좀 제가 가끔 느끼면 되게 별로다라고 느꼈어요. 그래서 이런 모모 같은 거는 학교 끝나고 그런 보고 싶은 영화가 있을 때 가기에 되게 좋은 극장인 것 같습니다. 또 다음 극장으로는 시네큐브 광화문인데, 이게 바로 광화문에 있는 그 극장입니다. 사실 광화문에는 이런 뭐 스펀지하우스라던가 인디스페이스 굉장히 많은 극장들이 있는데, 좀 제가 가보고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극장으로 골라봤어요. 그래서 좀 그 모모랑은 다르게 좀 규모가 크죠. 큰 관이 있고 좀 조그만 관이 있는데 이게 큰 관의 사진이고요. 그래서
내부도 굉장히 여기도 크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또 위치는 광화문 흥국생명 그 지하 2층에 있는데 흥국생명 여기서 470 타고 가면 한 10분이면 가는 그 광화문 가다 보면 있는 그 망치 있는 그 조형물 있는 건물이거든요. 그래서 곰방 갈 수 있는 건물인데 이것도 사실 그 시네큐브랑 아까 말씀드린 모모랑 운영 주체가 똑같았어요. 그래서 분위기가 비슷비슷해요. 지금은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조용한 극장이고 대신에 좀 크기가 커서 좀 큰 스크린으로 보고 싶을 때 어떤 뭐 영화 그 비슷한 영화를 좀 크게 보고 싶을 때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흥국생명 말이 안 나오는데 그 흥국생명 건물 안에 레스토랑이랑 카페가 되게 잘 돼 있어요. 뭐 세븐 스프링스라든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대여섯 개 정도 레스토랑이 있고 카페도 마련돼 있어서 데이트하기도 굉장히 좋고 또 광화문이나 청계천에 가까이 한 5분 10분만 걸어가면 다 있으니까 이렇게 놀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. 뭐 단점이라고 하면은 규모는 좀 큰데 보시면 좌석이 좀 약간 이게 보통 멀티플렉스 영화관 좌석보다는 좀 불편한 좌석이에요. 이게 허리가 조금 약간 불편한데 그래서 좀 좌석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게 상영관이 옆으로 좀 길어갖고 사실 스크린도 이게 그런 멀티플렉스 스크린처럼 좋은 건 아니고요. 또 이게 상영관도 옆으로 길어서 이런데 좀 앉으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건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광화문에 놀러 갈 때 가기에 굉장히 좋은 극장인 것 같습니다. 필름프로는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 건데 사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. 제가 가본 거라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동문회 가면 제시카 키친 지하에 있는 극장입니다. 굉장히 작고 조용한 극장인데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막 그런 위층에서 뛰어다니는 막 쿵쿵 소리 들리고 공사하는 소리 다 들리고 이래요. 그래서 그쪽에서만 영화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많이 안 가는 극장인데 일단 소개는 드리고 싶어서 언급만 넣었습니다. 여기까지 방금 소개해드린 극장은 주로 이제 어떤 배급사가 영화를 수입해서 그 일반 대중에게 틀어주려고,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그렇게 틀어주려고 하는 극장들이었고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이런 극장 혹은 뭐 아카이브 이런 형식의 극장들인데 이 극장들은 정부나 좀 민간 주체가 작은 영화, 좀 고전 영화들을 다 그런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그런 상영관들입니다. 첫 번째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외부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좀 커요 규모가.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뭐 내부 인테리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좀 즐겨가는 곳이었는데 상암에 있어요.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누리꿈 스퀘어라는 곳에 있는데 여기서 720인가 하면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. 그래서 멀지 않아서 자주 갔던 극장입니다. 장점은 일단 이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 그러니까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서 무료입니다. 그래서 극장 상영하고 똑같이 상영을 하는데 영화는 무료고요. 또 블루레이 상영도 하고 필름 상영도 하는데 되게 필름 상영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필름 상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영화를 화질이 좋게 공짜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써놓은 거였고 또 이게 개봉한 영화가 아니고 어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특별전 같은 걸 짜서 그거를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영화를 튼 건데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고 재밌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4월 1일에 장국영이 죽었을 때는 그 4월 1일 장국영 그 기리는 의미에서 장국영 영화를 튼 적도 있고 또 이창동 감독 특별전을 튼 적도 있었고요. 또 GV도 그러니까 이 관객과의 대화도 되게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돼요. 그래서 박찬욱과 홍상수 이거는 저도 봤었는데 이런 되게 유명한 감독도 자주 오는 편이고 배우들도 굉장히 그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리고 좀 공짜라서 좀 오래된 영화를 틀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이건 2011년 말에 2012년 초에 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전에 한국 영화들을 좀 인기 있었던 의미가 있었던 한국 영화들을 튼 프로그램이었습니다. 이걸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좀 놓친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. 또 3D 영화도 상영을 합니다. 그래서
원래 3D 영화를 돈 주고 보려면 한 10,000원 넘게 13,000원, 4,000원 그렇게 주고 보는데 저도 한 번 여기서 3D 영화 공짜로 본 적이 있고요. 또 스크린 아까 보셨다시피 공짜 치고는 좀 크고 규모 있는 그런 스크린이고 사운드도 괜찮은 편입니다. 또 이게 영상 자료 원이다 보니까 전시회도 열리고 거기 박물관 시설도 돼 있고요. 또 필름 그 영화 아카이브가 돼 있어서 영화 따로 DVD 해서 볼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져 있습니다. 단점으로는 이게 공짜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인데 매진이 돼요. 매진이 잘 돼요. 주말에 가면 주말에 좀 인기 있는 영화들을 하는 편인데 매진이 잘 되는 편인데 이게 예매가 안 돼서 현장 구매밖에 안 돼서 좀 일찍 가서 기다려서 표를 구매해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상암 그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. 그래서 좀 약간 어떤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왔다기보다는 좀 그냥 동네 놀러 나오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좀 북적이는 편이에요. 그래서 약간 앞에 말씀드린 극장들보다 좀 소란스럽고 또 좌석도 이것도 좀 돈을 안 들이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. 그리고 그 이게 실내 적정 온도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여름에 좀 더워요. 극장 안이. 그런 단점이 있고 예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힘들고 또 주변에 이게 주택가다 보니까 주택가 혹은 사무실이다 보니까 어디 딴 데 이렇게 놀러 갈 데가 많지는 않아서 뭐 어떻게 데이트를 하고 그러기엔 약간 좀 불편한 공간이지만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짜여진 영화를 좀 보고 싶을 때 굉장히 좋은 극장인 것 같습니다. 마지막 극장으로는 마지막 극장으로 소개해드릴 거는 서울 아트 시네마인데 이거는 종로에 위치해 있는 극장입니다.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에 있는 극장이고 좀 인테리어도 오래된 느낌의 좀 옛날 느낌의 그 분위기가 나는 극장인데요. 좌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이게 그러니까 서울 아트 시네마는 시네마테크라는 건데 이거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그런 대중에게 영화를 소개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. 그래서 한국에 몇 개 없는 그런 시네마테크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영상 자료보다 더 약간 더 쉽게 만날 수 없는 영화들을 많이 트는 편입니다. 제가 영화를 좀 봤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는 감독이나 배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틀거든요. 위치는 그 종로에 있는 그 종강역 근처에 낙원상가 악기 파는 그 상가 4층에 있는 극장입니다. 그래서 또 장점으로는 그렇게 만나게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, 굉장히 쉽게 볼 수 없는 영화들을 필름으로 상영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그런 영화들 많이 틀지 않다 보니까 좀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가 좀 많이 와요. 많이 아니고 가끔 와요. 제가 김지훈 감독도 그냥 가서 한 번 지나가 본 적도 있고 배우들도 이게 어떤 특별전이나 이런 거 하면 가끔 오기도 합니다. 동네 분위기가 약간 그 동네가 종로에 위치를 해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. 이게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약간 되게 오래됐고 뭐 할아버지들도 많고 돼지국밥 냄새도 나고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에 위치해 있습니다. 단점은 극장이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극장 시설이 진짜로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앉으면은 앞에 옛날 극장 같은 데 가면 앞에 사람 머리가 크면 안 보이잖아요. 여기도 앞에 사람 머리가 크면 누가 이렇게 돌리면서 봐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고 덥고 춥고 이게 난방도 안 되고 냉방도 안 되고 냉방을 하면 시원하긴 한데 에어컨 소리가 들려요. 그런 좀 열악한 그래서 이게 요상한 분위기를 더 가미시키는 그런 장점도 있는데 이런 단점들이 있고 또 좌석도 굉장히 불편합니다. 하지만 뭐 좀 이런 옛날 느낌 나는 극장 경험을 하고 싶다면 좀 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영화를 그렇게 즐겨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냥 아트 시네마를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서울 아트 시네마에서 1년에 좀 큰 프로그램으로 2개의 영화제를 합니다. 하나는 시네마테크와 친구들 영화제라고 해서 매 연초에 좀 굉장히 유명한 감독들과 배우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선정을 해서 틀어주고 자기가 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방식의 영화제를 진행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뭐 박찬욱 감독이나 봉준호 감독이나 김주훈 감독 거의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편인 것 같고요.
제가 재작년인가 신화동하는 거 한번 갈까 했었는데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유명한 배우들도 되게 재밌는, 그러니까 좀 고전 영화지만 대중적인 영화들을 골라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짜는 그런 영화제가 있고요. 시네바캉스 서울이라는 영화제도 여름에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배우나 감독이 와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건 아니지만 여름에 좀 볼만한 뭐 좀비 영화나 고전 좀비 영화나 공포 영화 이런 것도 틀기도 하고요. 그래서 굉장히 그냥 가서 즐기기 좋은 영화들을 많이 틀어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극장이었는데 이런 영화들을 좀 더 즐기고 싶다면 뭐 전주영화제나 부산영화제나 이건 부천 국제영화제 같은 영화제를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약간 시간이 다 돼서 시간 넘었죠? 네, 소개는 못 해드릴 것 같고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